그래서 우리 민법은 가장 큰 틀이 민법의 큰 구조가 결국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자, 원인 결과를 정해놓은 거예요. 법조문에. 법조문을 보시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민법 조문 거의 대부분 뭐뭐뭐뭐 하면, 뭐뭐뭐 한 때에는, 뭐뭐뭐 한 자는, 뭐뭐뭐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럼 결국 뭐뭐뭐 하면, 뭐뭐뭐 한 때에는, 뭐뭐 한 자는, 이게 뭐가 되는 거고, 원인이 돼서 뭐뭐뭐 한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구조라고요. 자, 그러면 민법의 가장 큰 틀이 원인과 결과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법은 우리가 알아듣는 단어로 쓰진 않습니다. 우리가 다 원인하고 결과 그러면 다 알아듣죠. 얼마나 좋아. 근데 법하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듣는 거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쉬운 얘기를 어렵게 만들어요. 이게 결국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다 아는 얘기를 저렇게 어렵게 어려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정해놓은 게 민법의 구조인데, 그 원인이라서 하지 않고 이 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뭐라 하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법률 요건. 그럼 법률 요건이라는 게 하나의 원인이 되면 결과가 발생돼야 되겠죠? 그 결과를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효과. 그래서 결국 민법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건, 효과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 이런 구조로 들어가 있다고요. 단어를 하나씩 잡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효과가 바로 결국 민법은 뭘 얘기하는 거냐? 좀 전에 얘기했던 권리의 변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02번의 제목이 나온 이유가 이제 요 얘기예요. 권리의 변동. 그걸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 권리의 변동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법률 효과라고 한다고. 법률 효과.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확 들어오지 말고, 그러면 이게 발생되기 위한 뭐가 있다, 원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게 뭐다? 법률 요건이에요. 그거 보시면 이제 그게 뒤에 나와 있어요. 32페이지. 03번 보니까 이제 목차를 공부하실 때는, 특히 책 가지고 공부하실 때는 목차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목차가 그걸 얘기하겠다는 어떤 대표적인 키워드니까. 자, 03번의 제목이 보니까 권리 변동의 원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 해가지고 또 가로 속에 뭐라고 그러네? 법률 요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에요, 이게 원인. 자, 구조 이해되셨어요? 예. 네.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요거 마저 완성을 합시다. 그래서 전체적인 민법 구조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발생되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권리 변동이고, 그 권리 변동은 법률 효과. 법률 효과인 권리 변동이 발생하기 위해서 그 권리 변동의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그 권리 변동의 원인을 다 묶어가지고 뭘 한다? 법률 요건. 그럼 이 법률 요건은 한 개겠어요? 수도 없이 많겠어요?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 예를 들면 아까처럼, 자, 소유권이 뭐 하는 거, 이전되는 거, 대표적인 권리의 변동이죠.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알 수 있는. 그럼 소유권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뭘 한다고요? 법률 요건. 그럼 그 법률 요건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뭣도 있을 수 있고, 매매도 있을 수 있고, 증여도 있을 수 있고, 교환도 있을 수 있고, 이것만 있나요? 만일 아버지 거, 자, 소유권 넘어오면 상속도 될 수 있고, 자, 경매 들어가게 되면 경락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하게 되는 거죠. 수도 없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뭐라 하는 거다? 법률 요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민법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걸 이제 크게 둘로 나눠보자는 거지. 크게 둘로.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라는 하나의 권리의 변동을 예를 들었을 때, 이 소유권 이전만 하더라도 원인이 되는 게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은데, 자, 이걸 크게 둘로 나눠보면 요놈들하고 요놈들하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요것도 뭐고요? 법률 요건. 요것도 뭐고? 법률 요건이야. 요거나 요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돼요. 근데 이렇게 나눴다는 건 뭔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 단어를 보게 되면 금방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요거는 자기네들끼리 소유권 넘기기로 의사 표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그 사람들의 의사에 의해서 넘어간 거지. 여러분의 아파트를 판다는 의사가 있었으니까 팔았겠지. 저한테 공짜로 줄 의사가 있었으니까 공짜로 줬겠죠. 제 토지하고 맞바꿀 의사가 있었으니까 맞바꿨겠지. 됐죠? 근데 이쪽은 여러분들의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의사대로 내가 이번에 이렇게 죽을 테니까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 의사하고는. 경매 법에 의해서 경락받는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지. 나 경매 당하기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경매 당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강제적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놈들하고 요놈들의 차이점은 여기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있어서 넘어가는 거고, 이쪽은 당사자 의사하고 상관없이 넘어가는 거다. 그러면 당사자 의사가 있는 것들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이제 법률권 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법률행위. 자, 이거 하려면 계약을 해야 안 해요? 하려면 그 계약이 뭐다? 행위를 하는 거죠, 행위. 그래서 매매 계약이라는 뭘 한 거다? 법률행위. 그렇게 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이라는 뭐가 일어난 거다? 권리 변동. 똑같은 구조로 들어가는 거죠. 증여라는 법률행위, 교환이라는 법률행위. 되셨어. 근데 요것들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당사자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강제적으로 왜 넘어가느냐?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묶어서 법률 규정하면 되죠. 법인 규정이니까. 자,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가장 큰 틀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 민법의 큰 구조는 어떤 원인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되느냐,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원인 결과로 얘기하면 얼마나 편해. 그냥 외울 필요도 없는데. 근데 원인이라는 것을 뭘로 바꾼다? 법률 요건. 결과라는 것을 법률 효과로 바꿔놔요. 그러면서 그 내용은 법률 효과는 결국은 뭐 하는 거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으로서의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당사자 의사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뭐가 있고요? 법률 행위가 있고, 당사자 의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법률 규정. 이렇게 크게 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결국 생전 쓰지도 않은 단어를 쓰니까 이게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익숙하게 해주시면 돼. 공부라는 것은. 자, 이제 요 앞쪽에서는 요거 보겠다는 거, 요거 보겠다는 얘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죠? 정리는 여러분이 정리는 이제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것들이 어디에 이제 나와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02번이 바로 뭘 보겠다고 그랬어요? 권리 변동. 자, 그러면 뒤에 그걸 법률 효과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앞쪽에 이제 32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거꾸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03번 보니까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 뭘 보겠다? 법률 요건. 자, 그럼 법률 요건에는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두 가지 크게 보면 뭐하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에요. 자, 그게 밑에 박스 밑에 법률권 해가지고 괄호 1번 보니까 일정한 법률 효과, 즉 권리 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전부 다 법률 요건이라 하는데, 괄호 2번을 보시면 그 법률 요건은 당사자 의사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자 체크해 보세요. 뭐하고요? 법률 행위하고. 그래,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법률 행위하고, 또 당사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 규정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뭐하고? 법률 규정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됐죠? 이 구조를 잡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가 민법 전체를 볼 때는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어떤 법률 행위가 있으면 어떤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가를 봐야 되겠고, 수도 없이 있을 테니까 또 어떤 법률 규정이 있었을 때 어떤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겠죠. 민법은 이제 그런 거 보는 거예요.